당연함은 시대마다 계속해서 바뀌는데 중요한데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이 미래의 신호입니다. 기술이 진보할 때는 공학자가, 완만할 때는 금융가가 대우받습니다. 기업의 창조기에는 독점으로 큰 이윤을 벌고 성숙기에는 완전 경쟁으로 이윤이 없어집니다. 즉, 독점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고 경쟁이 좋다는 것은 이데올로기입니다. 성장은 파괴나 도전적이어서는 안되고 도광양회해야 합니다. 젊을 때 에너지를 포트폴리오로 분산하지 말고 한 분야에 특출나야 하며 그러한 드림팀이 모이는 것이 창업입니다. 회사의 핵심 능력은 채용과 1인 1책임에 있습니다. 책 제로 투 원, 2014년 출간된 책입니다. 페이팔 마피아라 불리는 스타트업 집단을 세운 그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한 강의입니다. 저자는 벤처 투자자 피터 틸로 학위보다 실제 알미 중요하다는 철학으로 대학 중퇴 창업자를 위한 재단도 세웠습니다. 그는 2016년 트럼프 지지 선언 및 반트럼프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주재하기도 해 화제를 가졌습니다. 그의 영향력에 비해서 미국 민주당과 친했던 한국의 진보와 보수 양쪽 언론이 잘 다루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좌파의 신세대인 정치적 올바름들 중 황색 언론인 고커가 그의 동성애를 까발려서 그의 앙금을 산 바가 있습니다. 우파의 신세대인 대한우파들이 피터 틸을 자연스럽게 응원하고 고커와 헐크 호건이 법정 싸움을 붙자 피터 틸이 강력하게 지원하여 고커를 파산시켜 복수에 성공합니다. 이외에도 피터 틸은 강력한 자유주의 우파적 성향을 드러내는 발언들을 하지만 진보 좌파 친구들도 많이 두면서 토론을 꺼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책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창조는 역사적으로 10인 이내의 소규모 팀으로만 가능했습니다. 몸집이 커지면 굼뜨고 위험을 회피하며 외톨이는 예술은 만들 수 있지만 산업을 형성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알려주는 교훈은 시대마다 당연함이 계속 바뀐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미래를 창조하는 질문인 중요한데 남들이 몰라보는 것을 면접에 늘 묻곤 합니다. 저자는 인류의 진보를 0에서 1로, 1에서 n으로 나누어 봅니다. 70년대 혁신이 줄어들자 글로벌화, 아웃소싱 등 경영을 찾으면서 아이비리그가 뜹니다. 90년대 미국, 유럽, 아시아, 러시아의 경제 위기가 차례로 닥치자 사람들은 구기술로는 글로벌화가 힘들다면서 신기술을 찾기 위해 실리콘밸리가 뜹니다. 손실 없이 미래에 투자하면 된다며 대학원생도 창업하던 빚잔치가 터지자 2000년대, 2010년대 점진성장, 유연계획, 경쟁, 마케팅보다 실물 등이 중요시됩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과감한 도전, 나빠도 계획이 있는 것이 낫다, 경쟁을 하는 것이 낫다, 마케팅을 중시한다 등이 승리합니다. 군중의 당연함에 무조건 반대하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할 힘을 기르라는 것입니다. 독점 그 자체는 정의로움도 악도 아닙니다. 정부는 산업의 태동기에는 학력 면허 혁신을 통해 독점을 장려하면서 경제적 유인을 줍니다. 하지만 산업이 성숙하면 특허의 만료, 면허 갱신 등 경쟁과 분배를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독점은 이러한 제로섬 내에서 지대의 수구먼이라는 단계에 이르를 때만 악으로 비춰집니다. 경제학적 완전 경쟁의 균형 가정은 물리학적 우주의 열적 죽음과 같은 상태입니다. 독점적 기업들은 그래서 정부의 경쟁 허용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약한 소리를 합니다. 경쟁 산업의 참여자, 자영업 등은 내가 독점이다, 내가 여러 시장의 교집합이다를 광고합니다. 독점 산업의 지배자, 예를 들어 빅테크는 저는 경쟁 산업입니다, 저는 여러 합집합 중 일부분입니다 라고 겸손한 광고를 냅니다. 경쟁은 경제학적 개념이나 겪어야 할 불편이 아니라 당위적인 이데올로기일 뿐입니다. 윈윈, 합병, 사업 다각화, 규제화 등 제3의 길은 무궁무진합니다. MS와 구글은 2000년대 치열하게 싸웠지만 승리자는 2010년대 애플이었습니다. 시장 자체의 흥망을 못 보고 파괴적인 경쟁을 했기 때문입니다. 경쟁자와 완전 경쟁이라는 상호 파괴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저자의 사례로는 피터 틸과 머스크가 페이팔과 엑스닷컴으로 싸웠지만 닷컴 붕괴 시기에 5대5로 합병하여 몸집을 줄이고도 생존에 성공합니다. 적자의 라스트 무버인 트위터가 흑자의 퍼스트 무버인 뉴욕타임스보다 시총이 커진 이유는 미래가치에 대한 높은 기대 때문입니다. 물론 미래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장기 존속도 중요합니다.
신분야를 창조하고 독점하려면 기존보다 10배는 뛰어난 기술, 네트워크, 규모의 경제를 확장 가능한 상품, 그리고 브랜드 전략이 필요합니다. 애플의 아이폰에 대입하자면 기존의 피처폰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났고 네트워크를 만들었으며 세계적인 규모로 확장되었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UX의 강력한 연계라는 유일한 브랜드를 제시합니다. 라스트 무버는 작은 분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페이팔은 경매부터, 아마존은 책장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거인과 싸우지 말고 파이가 같이 커질 수 있음을 설득해야 합니다. 넵스터는 기존 음악 시장과 싸웠기 때문에 몰락했고 아이팟은 기존 시장에 돈을 주었기 때문에 커졌습니다. 페이팔도 비자와 경쟁하지 않고 인터넷 산업이라는 파이를 키워서 가져왔습니다. 라스트 무버로 성공하려면 한 분야에 특출나야 하고 그러려면 명확한 미래에 대한 믿음을 잃어서 포트폴리오로 분단하는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명확하고 낙관적이었던 선진국 베이비 부머 세대는 해마다 진보하는 세상을 누려왔고 장년기에는 양극화로 부를 누렸기 때문에 신세대의 비관주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불명확하지만 낙관적인 선진국의 신세대는 실패를 피해서 이미 고안된 제품에 계속 제조한만 합니다. 금융은 다각화를 투자하고 배당을 중시하며 정치는 보험과 복지, 펀드 등에 주력합니다. 명확하지만 비관적인 중국의 신세대는 노력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면서 노력을 혐오하기 시작합니다. 불명확한 데다가 비관적이기도 한 유럽의 68혁명 세대는 모든 현안에 임기응변으로 대응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잡스의 애플은 2010년대 다시금 특출남, 장기계획, 디자인의 시대를 기환시킵니다. 성공은 우연이나 확률이 아니며 한 분야에 대해 집요하고 명확하게 노력하는 것임을 다시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신생기업일 때 기업들은 모두 비슷하지만 해가 지날수록 소수기업이 분야를 독식합니다. 물론 승자는 그 어떤 전문가도 그 당사자들도 알 수 없습니다. 저자는 세상이 파레토 법칙, 거듭 제곱 법칙을 따르는데 왜 분산 투자하냐고 반문합니다. 펀드 전체의 수익을 이끄는 그 소수 회사들로 투자 비율을 몰아서 집중 투자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획일화된 50분 땡 종치는 점진주의 수업에 익숙해져서 거듭 제곱 법칙에 거부감을 가집니다. 17세기부터 지리학에서 시작된 각 학문 분야에 이미 연구가 다 되었다는 좌절이 낳은 산물입니다. 알려진 관습, 숨겨진 비밀, 미스터리 세 가지로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이미 어려운 것을 누군가 이미 다 했다는 좌절감은 근본주의와 자유지상주의를 오늘날 낳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착각과 자만을 늘 깨트려주는 것이 정부 정책의 진화, 경제의 버블, 기업의 흥망입니다.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침묵, 완전 공개, 그 사이의 소수의 모임이 창업입니다. 저자는 그러한 소수의 모임을 모집하는 것은 결혼만큼 신중하라고 당부합니다. 잠시 마음이 맞는다고 덜컥 고르는 것은 원나잇과 같고 긴 이혼 과정을 겪습니다. 소유권, 점유권, 통제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신생기업은 통제권을 두고 투자자와 창업주가 싸우며 성숙기업은 소유권과 점유권이 점차 분리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격 근무는 생각의 차이를 벌리기 때문에 저자는 풀타임 근무를 추천하며 이사회는 3명이 최적이고 5명이 넘어선 안됩니다. 물론 대기업은 법 규제상 9명 이상으로 강요되고 있습니다. CEO의 연봉은 경험상 15만 불을 넘지 않을 때 보신주의에 빠지지 않았으며 주식을 할당해주는 행위는 나중에 합류한 사람이 초기 참여자보다 더 큰 기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기업 문화는 그 기업의 가구 배치나 청바지나 애완동물의 유무가 아니라 그 기업의 성과, 업무 프로세스, 인맥 네트워크 그 자체를 의미해야 합니다. 로펌들의 똑똑한 변호사들 개인은 뛰어나지만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기도 합니다. 피터 틸을 중심으로 한 페이팔 마피아는 2002년 이베이에게 기업을 팔은 이후에도 끈끈한 창업 네트워크를 유지합니다. 사무실을 밥벌이로 보고 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은 시간 낭비며 위대한 미션과 사명감을 함께 말하는 부족을 만들려는 광신도들을 모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회사의 핵심 능력은 채용에 있습니다. 실리콘밸리가 괴따로 가득하다고 하지만 SF를 좋아하는 등 반드시 그 기업마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파편화, 파벌화, 정치화를 막는 것은 1인 1책임에 있습니다. 평가지표가 명확하니 전문화되고 동료들 간의 정치 파벌 싸움이 없어집니다. 엔지니어들이 쓸모없다고 여기는 직업, 광고업, 세일즈업에 종사하는 미국 내 인구가 400만 명에 가깝습니다. 서비스 제품별로 효과적인 세일즈가 다르며 그 회사의 문화도 팔아야 하는 고등 업무입니다. 먼저 비싼 것을 팔 때는 복합 판매, 세부 사항에 유의하면서 정치적인 이해도도 필요하고 고객의 충성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중액의 경우 대인 판매,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소그룹 단위로 시험 판매하고 그 경력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소액 판매와 사이에 있는 것이 데드존. 소액으로 팔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 판매 사원을 운영하기엔 비싼 존. 이것이 최근에 온라인화가 되고 있습니다. 소액의 판매는 B2C, C2C의 마케팅과 바이럴이 있습니다. 2010년대 빅테크들과 공학자들이 그리는 명확한 진보가 부활하자 인류는 다시금 기계화 급진하는 미래에 대한 공포를 상기합니다. 하지만 이는 러다이트 운동과 아웃소싱, 외노자의 위협에 기계를 단순 대응한 것입니다. 기계와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고 지배하리라는 우려는 아직 한참은 멀었습니다. 데이터를 어느 방향으로 통찰, 분석, 이용할 것인가는 아직 온전한 인간의 영역이며 인간이 기계를 도구 삼아서 만들어낸 모든 부가 인간에게 귀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2000년대 청정에너지를 외쳤지만 장렬하게 실패하고 2020년에나 그것이 구현되었습니다. 기술의 부재, 세일즈의 부재, 변화에 대한 둔감, 예를 들어 CL혁명, 그리고 너무 거시적인 접근이었습니다. 테슬라는 창업의 원칙에 따라 작은 시장부터 독점한 뒤 기술과 인력을 확보하여 전체 에너지 시장의 변화에도 10년의 장기 생존을 도모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성공으로 한국도 조직, 수직, 수평화의 적정선에 대한 많은 실험을 거치게 됩니다. 전문가들로 채워진 관료 조직보다 괴짜 소규모 창업 조직이 더 넓은 시야를 내놓기도 합니다. 이상하고 극단적으로 보이는 괴짜 창업주들의 소규모 조직들이 점진 발전이 아니라 도약 발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들을 감내해달라고 저자는 부탁합니다. 이렇게 책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